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이번 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냥 증시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힘든 국장 속에서 11월 초 이후에는 제약바이오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같은 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 좋은 바이오는 어디가 있을까요?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빅바이오텍은 저는 여전히 플러스로 보고 있고요. 업사이드가 점점 지금 다시 생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11월과 12월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친 빅바이오텍은 다시 한번 볼만한 구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시즌 때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지만 다소 이제 부진했던 그런 기업들 혹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 바이오텍들도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제 해외 바이오텍도 저는 지금 커버리지 확장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좋은 해외 바이오는 어디일까라는 질문도 요즘에 금투세 이슈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에 제가 조금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XBI ETF 같은 경우에는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바이오텍 ETF죠. 그래서 XBI도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지수랑 마찬가지로 12월경에 이제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라부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라부가 XBI의 3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11월과 12월 지속적으로 강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국내 바이오를 하기 조금 무섭다라고 한다면 XBI랑 라부 쪽도 같이 보시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도 12월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해외 쪽도 보고 싶으시다면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얘기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 시즌에는 실적 잘 나올 기업들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 실적 시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실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 이 실적을 보면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느냐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정 섹터에서 그 섹터 대장주들 혹은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글로벌 빅파마와 더불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 실적이 크게 꺾이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적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실적 자체는 성장을 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거 대비 덜 나온 수준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대형 대장격이죠. 대장격인 이제 삼성바이오틱스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왔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틱스와 이제 유한양행의 경우 제가 이전 영상 2개 정도에 따로 또 다뤘었거든요. 이 두 기업들은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저 4분기까지도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컨센서스 그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3분기 실적만 봤을 때 작년 대비 훨씬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 두 곳이 있죠. ST팜과 녹십자입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ST팜은 4분기가 성승이고 녹십자의 경우에도 알리글로로 인한 성장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과 녹십자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계속해서 볼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장주 격 중에서는 이제 SK바이오팜이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의 처방수가 지금 매우 잘 나오고 있고 최근 엑스코프리의 공급
관련해서 공시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의 처방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4분기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대장주들 위주로는 실적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분기가 더 기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에는 실적을 봐도 지금 구조적인 성장을 잘하고 있고 산업 자체가 만약에 몇 년 뒤에 없어질 산업이냐? 그것도 노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냐? 예스라는 데에 저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회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11월부터는 또 큰 학회들이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11월에는 월드 ADC부터 이제 SITC라는 면역항암 학회, 그리고 비만 학회인 오베시티 위크, 이렇게 비만 학회입니다. 오타예요. 비만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렇게 좀 중요한 학회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국내 기업만 보라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혈액암학회인 애쉬가 개최되기 때문에 세포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은 구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셨으면 하는 것.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반영이 많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11월 초부터 지금 하나 둘씩 이슈가 있고 대선도 다가오고 있으니 그 이후를 조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해외의 경우 글로벌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 릴리가 실적 발표 때 급락을 했었죠. 10%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당뇨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 성장세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엄청 안 좋게 나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으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일라일리가 작년부터 인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인수를 함에 따라서 나오는 비용들도 지금 꽤나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의 경우에는 컨콜이 시작되고 끝날 때쯤에 이제 6%대에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6%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0% 이상에서 이제 6% 이상까지 마이너스 6% 이상까지 그래도 끌어올려준 것만으로도 일라일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치가 너무 과했던 것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만과 당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는 크게 꺾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노모논디스크의 위고비보다 마운자로의 이중작용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일라일리의 업사이드는 유효하다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라일리뿐만이 아니라 휴미라라는 엄청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했던 에피의 경우에도 휴미라의 특허 만료 이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을 되게 다양하게 개발을 했는데요. 그 치료제들의 실적 성장도 지금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고 화이자는 아무도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된 제품들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서 이제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번 돈을 되게 재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한두 개가 나와준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6%대니까 진짜 만약에 화이자의 바닥 따지기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매출액만 23조 원이 나왔고 키트루다도 지금 성장이 가파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키트루다 SCG형 개발하는 알테오젠을 다시 또 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머크의 경우 어찌됐든 지금 면역항암제 1등 기업으로서 영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머크는
실적 성장이 4분기까지는 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신약이 승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승인이 지연이 됐기 때문인데, 이것도 심지어 기업을 하나 인수했는데 그 기업을 인수한 이유가 이 골수암 치료제 신약 승인을 받고 이제 업사이드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 인수한 기업의 신약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노바티스는 방사성의약품 중 대가이기도 하고 플루빅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플루빅토의 성장세가 이번에 30%대가 나오면서 사람들 기대치 대비 조금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방사성의약품 자체에 대한 업사이드는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DC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 넥스트로 이제 방사성의약품이 여전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의약품이 좀 늦더라도 ADC보다 2, 3년 늦다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볼만한 기술인 거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의 추이도 나쁘지 않고 바이오텍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텍들은 정말 작은 우리나라 바이오텍들보다 해외에서 몇 조 원씩 되는 그런 큰 바이오텍들 있잖아요. 그런 바이오텍들의 임상 데이터도 최근에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빅파마들이 이제는 정말 작은 바이오텍보다는 조금 더 큰 바이오텍들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선이 끝나고 그들도 인수를 조금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큰 돈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관련된 미국 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추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좀 과도하게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의 반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인데요.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랑 이제 마드리갈, 리커전 이렇게 제가 해외 기업들 한번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비만 학회에서 바이킹 테라퓨틱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킹의 데이터가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실적 발표 시즌 이후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킹의 주요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VK2735의 경우 GLP-1이랑 GLP 이중 작용제인데, 이게 마운자로랑 동일한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사제의 임상 이상이 완료되었고 11월 비만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제형, 월간 제형의 경우에도 임상 진전 업데이트 이번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경구용,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경구용 임상 이상도 곧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경구용 임상 데이터도 이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 일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기업 가치 혹은 바이킹이 누구에게 인수가 될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비만 학회에서 발표하는 해외 기업이나 이제 12월에는 이제 혈액암 학회다 보니 세포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동향 혹은 국내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같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12월 이후까지 1월 초까지는 빅바이오텍이나 이제 제약사들 실적 잘 나오거나 혹은 이제 돈 있는 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임상 진전이 잘 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평가받은 이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선호합니다. 혹은 이제 바이오텍 ETF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있고 너무 과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좋을 수가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아리까리한데요. 그래도 한다면 확실히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섹터 모두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반영이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 어지럽죠.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이게 끝나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없어지면 제약바이오 섹터 조금 안정적으로
또 지금 다시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투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코스닥이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미국 바이오 쪽도 조금 커버를 확장할 예정이다 보니 작년부터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미국 바이오텍은 제가 공부를 해서 하나 둘씩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